자, 이번 시간에는 울과 퍼 그리고 헤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필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울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양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의 털. 그렇지만 양만 가지고 이 울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관련 학과생들이 이거 찾아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퍼하고 울이 찾아보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안 본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학문적인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용례를 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쓰는지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게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 일반인들 관점에서 우리가 뭐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헤어입니다. 헤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뭘 떠오르죠? 예, 머리털. 예, 이걸 많이 헤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스타일, 머리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사람의 털을 가지고는 헤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퍼나 울은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 붙이는 것이지 사람의 털에는 퍼나 울이라는 말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동물의 털에는 그러면 헤어란 말을 안 쓰냐? 사실 뭐 아마 관련 학과생들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퍼하고 우라고 찾아보다 보면은 거기에 또 헤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헤어는 동물에 붙일 때는요, 동물의 개별적인 털들을 헤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는 헤어라고 부르지만 동물의 털, 그걸 이제 다 모아 놓은 거를 이제 퍼, 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퍼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다 보면 모피라고 나와요. 모피라는 거는 그 털모에 가죽 피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털이 붙은 가죽까지를 포함한 게 모피입니다. 그걸 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이게 보이콧을 하는 게 다 퍼지 울은 아니거든요. 울 같은 경우는 털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얻지만은 이 퍼 같은 경우는 동물을 죽여야지만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이콧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퍼랑 울이랑 비교한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면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퍼는 계속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자라나다. 이 털이 자라나다가 그 이상 자라나지 않는 털을 갖다가 퍼라고 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걸 울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눠 놨다기보다는 퍼와 울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를 한 것인데 그거를 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만 해도 예를 들어서 계속 자라다가 안 자라나는 털이 있거든요. 뭐 눈썹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머리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길어서 깎지만은 이게 눈썹이나 이런 것들은 뭐 평생에 뭐 몇 번 깎으면 깎지도 않잖아요. 예, 물론 밀고 나면 다시 자라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그 이상 안 자라지 않습니까? 요런 게 퍼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사람의 눈썹은 퍼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퍼와 울의 차이를 갖다가 특징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울입니다. 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동물의 털만을 가지고 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양입니다. 양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대표적인 것들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낙탁과입니다. 낙탁과, 이 과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학창 시절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나요? 이게 종속, 과목, 관문계. 그러니까 종, 그 위에 속, 그 다음에 과, 이렇게 해서 점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개까지 가게 되면 이제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낙턱과는 이제 종속과,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낙턱과 동물들 중에는 비쿠냐가 있죠. 엄청난 고가의 울이죠. 그래서 비쿠냐 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비쿠냐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카가 있습니다. 이 알파카랑 비쿠냐는요 같은 속이에요. 종속과 낙타과이면서 같은 속에 속해요. 그러니까 뭔가 유전적으로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같은 속에 속하는 거죠. 종은 다르지만 같은 속에 속해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차이가 뭐 엄청나게 나죠. 알파카하고 비쿠냐는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만은 비쿠냐 속에 속하는 알파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타가 있죠. 낙타과니까 당연히 낙타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다 보면은 카멜로 만든 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 개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소과, 그러니까 염소과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제 여름철, 그 다음에 겨울철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모헤어가 있죠. 예, 앙고라 고트의
에서의 털을 이제 모헤어라고 하는데, 모헤어가 있고 겨울철에는 캐시미어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염소과에 속하는 이제 대표적인 동물이죠. 자, 그 다음에 양이 있죠. 근데 또 이 양이 어떤 과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뭐 양과? 아닙니다. 속과입니다. 양이 속과에 속한다니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뭐 속과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이게 찾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컨텐츠를 만들려고 찾았던 게 아니라 뭐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이렇게 찾다가 이제 보게 된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양이라고 하더라도 털을 포함한 가죽까지를 하게 되면, 가죽까지를 벗겨내게 되면은 그거는 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퍼라고 부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울은 뭐다, 퍼는 뭐다, 그 다음에 헤어는 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